주철현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신정훈 의원의 현수막을 훼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경쟁 관계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사택 임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 교육감의 공식 입장과 전남교육청의 설명이 엇갈려 행정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6월 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주요 선거 일정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고흥군이 분청사기 특화 상품 개발을 본격 추진합니다. 올해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가 하반기쯤 판매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같은 당 소속이면서 경쟁주자인 신정훈 국회의원의 현수막을 훼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9일 여수경찰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신정훈 의원의 새해 인사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철현 의원실에서 지시했다며 자백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보좌관 B씨는 지시한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현수막 훼손을 사주한 보좌관 B씨를 면직 처분했다고 밝혔으며 신 의원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여수지역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주 의원의 후보 자질 검증 등을 촉구했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사택 임차에 대한 김 교육감의 공식 입장과 전남교육청의 설명이 엇갈린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교육청과 계약관계에 있는 납품업체 측 소유 주택을 사택으로 임차해 거주해온 김대중 교육감이 앞서 이해충돌 자진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전남교육청에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신고 내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질의한 후에는 교육감과 직무 관련자 간 거래 신고가 접수됐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전남교육청의 교육감 사택 임차 관련 이해충돌 신고의 접수 시점과 신고 내용 등 공개와 수사기관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올해 지방선거에는 지역마다 많은 후보가 자신만의 다양한 공약을 들고 선거에 나옵니다. 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고 주의할 점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느덧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2월 3일부터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후 2월 20일부터는 시도의원, 구시의원과 장애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군 단위 지역의원과 지자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2일부터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90일까지 해당 직에서 사직해야 합니다.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직자 등의 경우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를 제외하고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또한 이날부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이정활동 보고가 금지됩니다.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식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개소할 수 있고 명함과 어깨띠 등을 활용한 1:1 홍보가 가능합니다. 또 문자를 활용한 선거운동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SNS 계정을 이용한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되고 5개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금지됩니다.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정치 행사 참석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제한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본후보 등록은 5월 14일부터 이틀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가능합니다. 후보자들은 예비후보자 자격으로 가능하던 선거운동 방식에 더불어 벽보와 현수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유세차를 활용한 선거도 가능하지만 집회는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지만 선거 당일에는 불가합니다. 중립기관인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도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제 단속 활동이나 홍보 활동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6월 3일 본투표 날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며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시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지자체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고흥군이 조선시대 분청사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특화 상품의 시제품 생산을 추진하며 지역 문화산업 육성에 뛰어들었는데요.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백토를 두껍게 입혀 깔끔한 외형이 특징인 옥색 그릇. 자기를 감싸는 은빛 테두리가 영롱함을 더합니다. 일정하게 찍힌 꽃 문양과 금태가 돋보이는 또 다른 그릇은 화려함을 자아냅니다. 이 그릇들은 고흥군이 조선시대 분청사기를 재현해 생산한 시제품으로 현대인의 식생활에 맞춘 접시와 반상기입니다. 시제품에 쓰인 점토 등 주요 재료들은 모두 고흥에서 발굴됐습니다. 고흥군이 지난 2024년부터 2년 동안 조선 분청사기에 쓰인 원료와 가장 유사한 원료를 지역에서 찾기 위해 연구 개발을 이어온 겁니다. 이 과정에서 무균열 유약을 자체 개발해 음식물이 스며들어 식기로는 적합하지 않았던 전통 분청사기를 보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흥군은 전통 분청사기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지역 특화 상품 개발을 통해 고흥형 문화경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흥은 조선시대 찬란한 도자 문화를 꽃피운 분청사기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오랜 역사 속 도자 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고흥 분청사기를 현대적으로 되살리고자 이번 특화 상품 개발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흥군의 분청사기 시제품 개발은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됩니다. 가정이나 카페에서 쓸 수 있는 대중화 제품과 도예가 협업 한정판 등 고급화 제품이 생산될 전망입니다. 고흥군은 올해부터 분청문화박물관에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투입해 직접 생산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후 시제품을 공공기관 등에 보급해 시장 반응을 확인한 뒤 올 하반기부터 본격 판매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특허와 브랜딩 사업을 추진하고 나아가 해외 전시와 판매까지 확장해 그 성과가 실제 유통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실행 단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청사기 현대화를 통해 생활도자 브랜드를 육성하겠다는 고흥군의 구상이 지역 문화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을 승인하면서 특별광역연합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의 핵심 절차로 광주와 전남이 교통과 산업, 관광 등 초광역 사무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력 체계가 갖춰졌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앞서 전남도는 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에 규약 승인을 요청했으며 앞으로는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과 연합의회 구성, 사무국 설치 등 출범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광주광역시와 시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광역연합을 안정적으로 출범시키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지방선거가 통합단체장 선거로 치러질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에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강 시장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고 김 지사 역시 통합선거를 치르는 것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단체장 자리가 기존 2개에서 1개로 통합되고 지방의원의 수가 조정될 수 있어 지방의회 동의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발도 예상됩니다. 문금주 국회의원이 신항만 건설 사업 과정에 적용되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문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항만 건설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신항만 건설 사업 공사 완료 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준공 확인 전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상 조항을 개선해 위반 행위 발생 시 우선 시정 명령한 뒤 이행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하는 현행 구조가 과도하다며 합리적인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암군이 신해남과 신장성 구간에 송전선로 설치와 관련해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은 지난달 30일 송전선로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마을의 이장과 사회단체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전선로 대책 사회적 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송전선로 건설 현황과 주요 쟁점 등을 공유한 뒤 협의체의 역할과 앞으로의 운영 방향 등을 안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협의체와 참석자들은 지역 현안을 대화로 풀어가자고 뜻을 모았고 주민들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선 현장 중심의 대안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이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수산업 전반에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미래형 수산업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고흥만 간척지 일원을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국비 등 1,900억 원이 투입돼 추진됩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양식 시스템과 빅데이터 기반 수산자원 관리 체계 등이 구축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노동력 절감과 기후변화 대응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가 전국 시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청년 친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청년 친화도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 노력을 평가해 지정하는 제도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순천시는 청년정책과와 청년교육국을 신설하고 각종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청년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 5년 동안 청년 친화도시로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0억 원 규모의 청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올해부터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전남도는 기존에 초등 돌봄교실 학생에게 제공하던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늘봄학교 1, 2학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들은 연간 30회, 한 번에 150g의 국산 제철 과일을 제공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일 공급업체 선정 방식도 시군 단위 공모로 변경돼 지역 여건에 맞는 안정적인 공급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인공지능 기술과 프로젝트 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2030 교실을 올해 73곳 신규 지정했습니다. 2026학년도 전남 2030 교실은 유아 22곳, 초등 34곳, 중등 17곳으로 국내외 교육기관과의 수업 교류를 비롯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후위기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수업 모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로써 전남 2030 교실은 모두 206곳이며 전남교육청은 오는 3월 추가 공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전남교육청이 목포공업고등학교와 해남공업고등학교에 AI 특화 마이스터고 전환을 추진합니다. 지난 12월 29일 목포공고와 해남공고는 전남교육청과 함께 AI 특화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 설명회를 열어 교직원과 총동문회 등을 대상으로 마이스터고 전환에 따른 교육과정 방향, 학교 운영 전략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